최근 시청자분들께서 선생님께서는 부정선거 증거를 선관위 사무실에서 확보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대통령께서는 상세 결과를 발표하시지 않지요? 라는 댓글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모든 결과가 반드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인과 법칙에 따라 작동한다고 믿는 것이 과학적 사고입니다. 그 반면에 인과 법칙을 초월한 어떤 절대자의 존재와 그 세계를 믿는 것이 초월적 사고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과학적 사고와 초월적 사고의 그 어떤 경계선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100% 진리도 절대 불변의 것도 존재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상세 결과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계엄이 실패했다, 수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과학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지금은 부정선거 사범들을 처벌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 초월적 방법입니다. 이미 윤 대통령은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미국과 공조를 통해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12월 6일 한동훈과 만났습니다. 거기서 특별한 조치는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답변이 아닙니다. 이 발언은 현재의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판단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고도의 정치적 행보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들의 허점을 역이용하기 위한 전략적 침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황은 거의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그 시기는 대통령의 침묵 기간이었습니다. 검찰 특수본에서 김용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시켰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수사기관들마저 광기와 광란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군 핵심 장성 17명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직무 정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반란입니다. 경찰청장, 서울청장에 대해서 긴급 체포가 실행되었고 언론들도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선동하고 있었고 심각한 유언비어,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한덕수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사과하는 약한 모습, 비굴한 모습에 보수 진영은 가슴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은 연일 대통령 직무정지와 탄핵으로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고 대통령 등에 칼을 꼽는 언론 플레이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찰, 검찰, 공수처 등 비상계엄을 내란 혐의, 직권 남용 등으로 대대적 수사를 확대하는 광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 공권력은 경찰의 수사팀, 검찰 특수팀이 초현실적 권력자의 지침을 받고 있는 것처럼 광란의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명령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군사정권 계엄사보다 더 악랄한 광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공포, 광란의 무법천지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침묵해야 했습니다. 왜 침묵했겠습니까? 드디어 12월 12일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12월 6일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한 이후에 나온 첫 담화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 부정선거 완전히 척결하겠다. 2.
반국가 세력 완전히 척결하겠다. 3.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 같은 담화는 광란의 수사, 광교의 언론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우파 대통령들이 위기 때마다 사과하고 머리 숙이던 그런 모습과는 달리 완전하게 다른 태도였습니다. 현재 수사와 여론의 향방은 반국가 세력을 돕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수사하든 탄핵하든 마음대로 해라. 헌재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같은 강력한 발언은 윤 대통령이 매우 위협적이고 결정적인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2월 6일 한동훈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은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이 메시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이 승부수를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강도 높게 대통령을 배신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보입니다. 12월 12일 담화에서 드러난 핵심은 계엄을 통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초강력 증거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확실한 증거를 지금 공개하지 않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정보가 집약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섣불리 발설하는 순간 국가 정상화는 실패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엄령 이전부터 오랫동안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완벽하게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계엄군이 선관위를 점거한 이유는 이미 수사가 끝난 상태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윤 대통령은 수년간 이 순간을 준비해왔고 그의 행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치밀한 전략적 판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서 생중계를 통해서 부정선거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고도의 전략입니다.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대통령의 방어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군사 기밀까지 합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됩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출이나 설명이 요구될 경우 이를 제공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도 엄격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변론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대응책을 완벽하게 마련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에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50여 명이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 표결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탄핵이 가결된다면 헌재에서 공개될 진실은 스스로 겨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 역시 자신의 생존을 위한 정치적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이재명 그리고 조중동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대통령직에 집착하면서 물러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목표는 최대한 대통령직에 버티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부정선거를 알리는 것에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는 일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거대한 지하 세력, 반국가 세력을 물리치는 데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탄핵으로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부정선거와 관련된 1급 비밀까지 합법적으로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공식적인 수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금은 탄핵당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 국민에게 차근차근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내년 1월 2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그 이후에는 한미 공조를 통해서 반국가 세력을 대대적으로 소탕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점차 윤석열 대통령의 큰 그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평소 국가 정상화를 강조해왔던 이유도 역시 이러한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불법적 요인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반국가 세력은 궁지에 몰려 목숨 걸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소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님 화이팅입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김창윤님 감사합니다. 수인진님 감사합니다. 곽건우님 감사합니다. 박정일님 감사합니다. 홍성길님 감사합니다. 덕자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